한국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아래 김수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복잡한 건축 도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인재였다. 섬세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그녀의 진짜 강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바로 압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이었다. 남성 중심적인 건축 분야에서 그녀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도전을 이겨냈는지는 아무도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타입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린 아들 준이와 남편 이진우가 기다리는 집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진우는 대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박미경 여사였다. 박미경 여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아끼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소유욕과 통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에 대해 내심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자가 그렇게 바깥에서 일하면 가정이 소홀해진다는 식의 은근한 압박은 수연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수연은 미경 여사의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려 노력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줄타기였다. 며칠 후 진우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야근하기 일쑤였고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다. 수연은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 분명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미경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진우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더라. 회사는 잘 돼가고 있니? 아무래도 수연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쓰는 모양이구나. 미경 여사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수연을 비난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가 바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수연은 준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수연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쓰는 모양이구나. 이 문장이 수연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미경 여사가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우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릴 줄은 몰랐다. 수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진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말수도 부쩍 줄었다. 수연은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다. 힘들죠. 제가 마사지 좀 해줄까요? 진우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어두운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이 단순히 회사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미경 여사는 갑자기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진우가 힘들어하니 기분 전환 겸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얘야, 진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너희도 좀 쉬어야지.
엄마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거기서 같이 좀 지내다 오면 어떠니? 미경 여사의 제안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사려 깊어 보였다. 수연은 내심 의아했지만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어쩌면 진우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은 미경 여사가 여행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흘린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목소리 톤에서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마치 어떤 중요한 목적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예리한 육감은 언제나 옳았다. 미경 여사가 제안한 여행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고급 리조트였다. 리조트에 도착한 수연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분위기를 느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미경 여사는 도착하자마자 진우를 데리고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겠다며 나섰고 수연에게는 잠시 쉬라고 말했다. 수연은 아들 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와 미경 여사가 나간 방에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행동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그리고 진우에게만 유독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 한가운데에 놓인 먹잇감처럼.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건축 도면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은 그녀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사용될 차례였다. 미경 여사는 진우와 산책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수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 노력했다. 진우야, 내 아내는 건축가로서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가정에는 소홀한 것 같구나.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혹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네가 바쁘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미경 여사는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진우는 애써 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의심과 자신의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근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진우의 회사 문제, 미경 여사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여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각 조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시어머니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적인 판단력과 냉철한 분석 능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즉시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경 여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이 함정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잠든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의 얼굴은 그녀에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 가정을 지켜야만 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한국 전통 가옥의 정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조트의 한옥 스위트룸. 박미경 여사는 고급스러운 차를 우려내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번뜩였다. 수연의 직감대로 이 여행은 휴식이 아닌 정교하게 짜인 함정의 일부였다. 미경 여사는 이미 수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수연을 진우에게서 떼어내는 것을 넘어 수연의 명예와 커리어, 그리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수연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자신보다 더 빛나는 며느리를 향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여사는 수연에게 리조트 내 스파 시설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수연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스파 가서 몸 좀 풀고 와. 진우는 엄마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지시가 숨어 있었다. 수연은 미경 여사의 속셈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스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경험했다. 리조트 로비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부딪히며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떨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수연은 남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서류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의 이름이 강준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연이 과거에 참여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건축자재 납품업체 대표였다. 몇 년 전 잠깐 만났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준혁은 수연을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했다. 김수연 건축가님 맞으시죠? 예전에 프로젝트에서 뵙고 정말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놀랍네요. 그는 젠틀하고 유능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 만남은 완벽하게 미경 여사의 각본 안에 있었다. 준혁은 미경 여사가 미리 섭외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경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준혁은 수연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며 사업적인 조언을 구했다. 수연은 건축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으로 준혁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믿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불협화음이 울리고 있었다. 한편 미경 여사는 진우에게 끊임없이 수연에 대한 의심을 주입했다. 진우야, 내 아내가 요즘 휴대폰을 너무 끼고 살더라.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니? 너 요즘 바쁘다고 너무 신경을 못 써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구나. 미경 여사는 교묘하게 진우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진우가 수연과 통화하는 동안 여보세요, 누구세요라고 옆에서 속삭이며 마치 수연에게 몰래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반복되는 암시와 수연의 바쁜 일상, 그리고 자신의 회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점차 혼란과 의심이 짙어졌다. 그날 저녁 리조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강준혁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수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듯 했으나 미경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준혁을 불러 세웠다.
강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다 만나고. 저희 며느리 김수연 건축가도 여기 있어요. 미경 여사는 마치 처음 만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불꽃을 텄다. 그녀는 능숙하게 준혁과 수연 사이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엮어놓으려 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의도적인 행동들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리조트에서의 며칠 동안 미경 여사는 수연과 준혁이 함께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준혁과 관련된 업무 상담을 하라며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진우에게 수연이가 강 대표와 단둘이서 커피를 마시더라, 늦게까지 준혁과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식의 거짓말을 흘렸다. 진우는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점점 더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믿음 대신 배신감과 분노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점차 멀어지는 행동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진우는 이미 어머니의 말에 깊이 세뇌된 듯 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불신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진우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미경 여사의 치밀한 계략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조트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경 여사의 공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의 휴대폰에 강준혁의 연락처를 몰래 저장해두고 마치 수연이 준혁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수연의 서재에 강준혁의 명함을 일부러 떨어뜨려 두어 진우가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진우는 우연히 발견한 명함과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들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의심과 자신이 직접 목격한 단서들이 뒤섞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연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낯선 메시지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이 마치 자신이 보낸 것처럼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함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이 미경 여사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직감한 수연은 몸서리쳤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정교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그녀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단호해졌다. 게임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 전통 가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진우의 집은 이제 차가운 전쟁터로 변모했다. 박미경 여사의 치밀한 계략은 드디어 그 정점에 다다랐다. 그녀는 수연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이용해 강준혁과 수연이 함께 찍힌 듯한 조작된 사진들을 진우의 눈에 띄게 배치했다. 사진들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그녀는 수연의 휴대전화에 강준혁으로부터 온 것처럼 조작된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 메시지들은 마치 수연이 준혁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듯한 내용이었다. 자기야,
오늘 밤 보고 싶어. 당신 없이는 잠이 오지 않아. 프로젝트는 핑계일 뿐이야. 난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이런 노골적인 문자들이 수연의 휴대전화에 가득했다. 미경 여사는 심지어 진우의 회사에서 유출된 프로젝트 정보를 강준혁에게 넘긴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이메일 기록까지 만들어냈다.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은 진우가 이성을 잃고 수연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늦은 밤 진우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야근과 마음속의 불안감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의 눈에 서재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들어왔다. 무심코 태블릿 PC를 켜자 화면 가득 강준혁과 수연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사진 속 수연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준혁과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곧바로 수연의 휴대전화를 찾아 들었다. 잠금 화면을 풀자 강준혁으로부터 온 듯한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암시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증거들이 뒤섞여 파괴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김수연, 이게 다 뭐야?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진우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인해 갈라졌다. 그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수연에게 던지듯이 내밀었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진우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우가 내민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화면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조작된 사진들과 메시지들, 그리고 이메일까지. 그녀는 미경 여사가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하게 이 함정을 팠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우 씨, 이건 전부 조작된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도 아니고 저 사진들도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수연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문자들이랑 사진들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눈이 멀쩡히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변명하지 마. 진우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이 순간 진우에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감정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진우의 분노를 견뎌냈다. 진우는 계속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냈고 수연은 그 모든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 눈물은 억울함과 동시에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다. 이때 미경 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상황을 모른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니 밤중에 시끄럽게. 그녀는 진우의 편을 들며 수연을 더욱 압박했다. 수연아,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진우가 어떻게 널 믿겠니? 난 처음부터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미경 여사는 슬픔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자의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말은 진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수연의 마음에는 비수를 꽂았다. 수연은 미경 여사의 위선적인 태도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의 연극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저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믿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진우 씨,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함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감정을 읽었다. 이 밤 그들의 결혼은 사실상 끝장났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작은 아들 준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준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새벽녘 수연은 잠시 잠들었던 아들을 안아 자신의 침대로 옮겼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다시 한번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휩싸여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미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축 도면을 분석하듯이 이 모든 사건들의 시간과 흐름,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동선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조작된 증거들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경 여사의 치밀함 속에도 인간적인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다시 살펴보았다. 조작된 메시지들의 시간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메일의 발신지. 그녀는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직관을 바탕으로 미경 여사 외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강준혁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미경 여사의 꼭두각시인지 아니면 그 역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음모에 가담했는지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진우가 회사 문제로 힘들어할 때 미경 여사가 그에게 심어준 의심의 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갑작스러웠던 리조트 여행 제안 그곳에서 강준혁과의 우연한 만남.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파괴하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명예,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싸움이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수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총동원하여 이 어둠의 배후를 파헤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강인한 전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잠시 후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김수연은 잠든 아들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평온한 숨소리는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 진우의 배신감에 찬 눈빛, 그리고 시어머니 미경 여사의 악랄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를 동시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다. 건축 설계를 할 때처럼 수연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강준혁과의 문자 메시지들. 그녀는 메시지들의 시간대를 확인했다. 대부분 그녀가 집을 비웠거나 잠들어 있을 때 혹은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없을 때 전송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문자 메시지 습관과 비교해 보았다. 그녀는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면 한 번에 길게 메시지를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작된 메시지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길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였다. 그녀는 또한 강준혁과의 사진들을 다시 분석했다. 사진들의 배경빛의 방향, 그리고 그녀의 표정. 건축가로서의 예리한 시각은 사진 속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해냈다. 특히 그녀가 강준혁과 가까이 서 있는 몇몇 사진들은 마치 합성된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수연은 특정 각도와 조명에서 그림자가 부자연스럽게 드리워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사진이 단순한 편집을 넘어 여러 이미지를 조합한 합성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친구인 한지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민은 수연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로 뛰어난 실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수연은 지민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지민도 당황했지만 수연의 진지하고 확고한 태도에 그녀는 이내 친구의 결백을 믿게 되었다. 수연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예훼손에 협박 그리고 사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범죄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민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수연에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게 급선무야. 특히 디지털 증거는 조작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지민의 소개로 수연은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박선우 실장을 만났다. 박 실장은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연은 자신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그리고 미경 여사가 의도적으로 남긴 강준혁의 명함 등을 박 실장에게 넘겼다. 이 모든 게 조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말없이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수연 씨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문자 메시지들은 특정 IP 주소에서 발신되었으며 귀하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진들 또한 정교하게 합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서버 기록을 역추적해본 결과 발신지가 해외의 특정 VPN 서버를 거쳐 위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조작은 한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실장의 분석은 수연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다. 수연 씨, 이 정도의 치밀한 조작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배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수연은 박 실장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미경 여사 혼자의 짓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강준혁이라는 남자의 역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준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사업체, 그의 배경, 최근 그의 행적들. 그녀는 건축 네트워크를 통해 강준혁이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미경 여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한 그녀는 진우의 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프로젝트에도
강준혁의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경 여사와 강준혁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합작품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수연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미경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경 여사는 겉으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연은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경 여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심지어 미경 여사의 남편, 즉 진우의 아버지의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된 의혹까지도 수연의 귀에 들어왔다. 그 의혹은 미경 여사의 탐욕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연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게 되었다. 진우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수연에게 접근해왔다. 그는 프로젝트 유출의 배후에 강준혁과 미경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김수연 건축가님, 저는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강준혁과 박미경 여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모두 드릴 테니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연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듯이 이 복잡한 사건의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각 증거들의 연결고리, 미경 여사와 강준혁의 동선, 그리고 이들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총동원하여 미경 여사가 놓은 덫의 모든 약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미경 여사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미경 여사가 자신을 증오하는 이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미경 여사의 행동에서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깊은 불안감과 통제 욕구를 일궈냈다. 그녀는 미경 여사가 진우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커리어가 진우에게서 미경 여사의 영향력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연은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한지민 변호사와 박선우 실장,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체 대표와 함께 비밀스러운 회의를 거듭했다. 그들은 미경 여사를 법정에 세울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진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진우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이토록 쉽게 어머니의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진우 또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임을 알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져야 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진우가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전화에서 미경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들을 조용히 복사했다. 그녀는 진우가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는지, 그리고 미경 여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를 조종했는지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다. 진우의 휴대전화에는 미경 여사가 수연을 비난하고 강준혁과의 불륜을 암시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이는 미경 여사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모든 증거들을 한 곳에 모았다.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조작된 문자 메시지, 원본 합성 사진의 조작 흔적 분석 자료, 강준혁의 재정 상태 및 미경 여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미경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까지. 이 모든 자료들은 미경 여사의 완벽한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타이밍을 잡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숨을 골랐다. 김수현의 서재는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그녀의 복수를 위한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강준혁의 재정 상태 보고서, 박미경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우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복사한 미경 여사와의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넘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알았다. 가장 먼저 찾아온 동맹은 한지민 변호사였다. 지민은 수연이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이건 완벽해. 이 정도 증거라면 박미경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게다가 강준혁도 사업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 그를 압박하면 분명히 협력할 거야.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통해 미경 여사를 처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경 여사의 악랄한 음모가 진우의 믿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진우가 스스로 진실을 직면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두 번째 동맹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진우의 회사에서 정보 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협력업체 제2원건설의 최재훈 대표였다. 최 대표는 수연이 강준혁과 미경 여사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직접 수연을 찾아왔다. 김수연 건축가님, 저는 당신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제 회사의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린 배후에 박미경 여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회사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수연과 손을 잡았다. 그는 미경 여사와 강준혁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들을 제보했고, 이는 미경 여사의 오랜 악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세 번째 동맹은 바로 강준혁 본인이었다. 수연은 박선우 실장의 도움을 받아 강준혁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아있는 미경 여사와의 통신 기록,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을 전송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은 강준혁이 미경 여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으며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한지민 변호사는 강준혁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강 대표님,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협조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미경 여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강준혁은 재정난으로 인해 미경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사업과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지민 변호사 앞에서 미경 여사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준혁의 자백은 미경 여사의 음모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미경 여사가 수연을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만들고 결국 진우와 이혼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미경 여사가 진우의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도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다. 미경 여사는 진우의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를 독점하고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수연의 성공이 자신의 과거를 들춰낼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자 수연은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여전히 수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미경 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식사 도중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님, 그리고 진우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미경 여사는 수연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수연아,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니? 다들 식사 중인데. 수연은 미경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우 씨, 당신은 제가 강준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고요. 진우는 대답 없이 수연을 노려보았다. 수연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조작된 것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미경 여사는 즉시 반박했다. 수연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나를 모함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어머님. 이 모든 증거들이 어머님의 완벽한 범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고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와 강준혁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박선우 실장의 분석이 담긴 보고서에는 문자 메시지들의 조작 방식 사진들의 합성 흔적, 그리고 이메일에 위장된 IP 주소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어 강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미경 여사의 지시와 약속된 대가,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머니와 수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미경 여사는 얼굴색이 변하며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았다.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해. 네가 뭔데? 그녀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제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탐욕과 질투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의 거짓말에 놀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한지민 변호사와 최재훈 대표가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에 미경 여사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한지민 변호사는 미경 여사를 향해 말했다. 박미경 여사님, 저희는 김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신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최재훈 대표는 미경 여사에게 프로젝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경 여사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수연은 진우의 얼굴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우 씨, 당신은 어머니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저를 의심했어요. 우리의 신뢰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더 이상 진우에게 기댈 수 없다는 단절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는 한순간에 법정으로 변모했다.
미경 여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잔인하고도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교활한 계획은 수연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공허한 침묵 속에서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 밤은 이씨 가족의 삶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처절한 파국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이진우의 집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박미경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교활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났다. 한지민 변호사와 최재훈 대표의 등장은 미경 여사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수연,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너 같은 건. 미경 여사는 소리치며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진우가 그녀를 막아섰다. 진우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자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었는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한 상처와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으로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경 여사는 진우마저도 원망하듯이 뿌리쳤다. 비켜, 네가 날 막아, 네가 날 배신했어. 저 계집애한테 놀아놨단 말이야.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다. 수연은 미경 여사의 광기 어린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당신의 탐욕과 질투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박미경 여사님, 저희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그리고 강준혁 씨를 통한 공모 혐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강준혁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미경 여사에게 구속영장 사본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내밀었다. 미경 여사는 그것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하는 듯했다. 최재훈 대표는 미경 여사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박미경 여사님, 당신 때문에 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신의 치밀한 음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경 여사는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패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지배했던 모든 권력과 위신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그토록 파괴하려 했던 수연의 삶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진우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미경 여사는 강준혁의 자백과 수연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 언론은 재벌가 며느리 불륜 조작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우아하고 자애로운 이미지로 알려졌던 박미경 여사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탐욕스러운 본성, 그리고 진우의 아버지 사업 실패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모든 명예와 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준혁은 미경 여사에게 속아 이용당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그의 명성 또한 땅에 떨어졌다. 그 역시 이 모든 음모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진우는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고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수연을 향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다. 그는 아내에게 수없이 사과했지만 수연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그녀는 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믿지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먼저 치유해야 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 씨,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어요. 진우는 수연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수연의 곁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수연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준이를 보살피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한 치유에 사용했다. 그녀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 건축 도면에 몰두했다. 복잡한 선과 도형 속에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김수연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수연을 찾아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서 당신을 믿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진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수연은 진우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웠지만 동시에 무너진 가족을 재건하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진우의 배신은 너무나도 큰 상처였지만 그 역시 어머니의 기만적인 음모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이기도 했다.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그녀 자신의 치유를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우애 씨, 당신의 진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반성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의 싸늘함은 사라지고 작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혼 소송을 철회하고 대신 별거 기간을 가지자고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이 가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진우는 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수연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다. 그는 수연과 아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변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가족을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심으로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미경 여사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동시에 김수연이라는 한 여인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냈고 이제는 상처받은 가족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그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미경 여사의 구속과 언론의 대서특필은 이진우의 가족에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다.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고 진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고 사실상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은둔하며 지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김수현은 진우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녀 자신의 상처 또한 너무나 깊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들 각자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다. 수연은 오로지 아들 준이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낮에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고 저녁에는 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자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했다. 건축가로서 그녀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복잡한 구조와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선보이며 업계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더욱 강인해졌고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렀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수연은 진우가 아닌 한지민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박미경 여사가 구치소에서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병세는 위중했고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수연아, 박미경 여사님이 위독하시대.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지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경 여사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우의 어머니이자 준이의 할머니였다. 그녀의 죽음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진우가 수연을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연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미경 여사의 병실로 수연과 준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수연은 망설였다. 준이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결국 수연은 준이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진우에게 혼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오라고 권했다. 진우 씨, 당신의 어머니잖아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저는 준이랑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경 여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미경 여사의 병실은 싸늘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녀는 침대에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미경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진우의 얼굴을 찾았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다. 진우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발, 괜찮아요. 그는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 싶었다. 미경 여사는 마지막으로 수연의 이름을 작게 읊조렸다. 수연아, 미안, 내 질투가. 그리고는 그녀의 숨소리는 영원히 멈췄다. 그녀의 손에서 진우의 손이 떨어져 나갔다. 진우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다. 모든 증오와 분노, 그리고 상처가 그 순간만큼은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박미경 여사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다.
언론은 그녀의 죽음을 보도했지만 사회는 냉담했다. 그녀는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수연은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인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증오했던 대상의 마지막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장례식 후 수연은 진우에게 다가갔다. 진우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들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관계는 조심스러웠다. 진우는 회사에 복귀하여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연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고 퇴근 후에는 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과거에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연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다. 수연은 진우의 노력을 지켜보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진우가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처럼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시련을 겪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는 대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 후 김수연은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혁신과 탁월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재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커리어의 성취를 넘어 여성 건축가로서의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진우는 수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수연의 일을 지지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함께 책임졌다. 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런 그림자 없이 행복한 아이로 자랐다. 박미경 여사의 이야기는 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어두운 음모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동시에 김수연이라는 한 여인이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승리의 서사이기도 했다. 공정함과 용기 그리고 끈기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어둠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이 가족은 산산조각 났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